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2012년 홀인원 보험으로 불리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성공시키면 보험사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라운딩, 축하 만찬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 계약인데요. 2013년 홀인원을 기록한 A씨는 축하 만찬 명목으로 88만 원을 결제하고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8만 원을 결제하는데요. 문제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제출한 영수증이 취소된 88만 원짜리 영수증이었던 겁니다. 결국 A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골프에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죠? 붐이 좀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판례여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이 보험은요, 홀인원을 한 골퍼가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간 비용을 결제하고 이것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의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서 보험금을 타는 만큼 보험 사기가 명백하다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네요. 이것은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요.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대법원은 당시에 A씨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특별법 시행 이전이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 시행됐는데 그 전 행위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수령한 것 자체가 특별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A씨 처분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이걸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형법 위반은 아닌지 해서 형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죠. 네. 근데 굉장히 금액이 30만 원인데. 30만 원 상당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기소하고 벌금 200만 원까지 선고를 했다니까 배보다 더 배꼽이 커졌네요. 앞으로 어쨌든 골프 붐인데 이러한 보험에 들어서 영수증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진위의 영수증만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도움 말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제 나이 40살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40 후반이었고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사귀기로 한 후엔 단 한 번 관계를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둘 다 늦은 나이여서 결혼을 서두르고 오히려 남편이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시작과 함께 남편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급기야 혼인신고를 못 해주겠으니 애를 혼자 낳고 미혼모가 되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외출한 사이 남편은 집에 다른 여자를 들였고 이 장면이 아파트 CCTV에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 따졌더니 결국 가출했고 남편이 가출한 지 2개월 후 저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남자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책임한 결혼 생활, 외도까지, 아이까지 생겼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폭언을 한 경우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 법적으로 최 변호사님, 사연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과 또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조금 그러면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사실혼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으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만 하고 헤어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바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또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친척이나 가족,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또 신혼집에서 신혼생활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있고 또 사회 통념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아이까지 생기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 826조 1항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거나 부양 또 뭐 협조할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 유기에 의해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서 유책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연 보니까 이제 다른 여자가 생겼고 CCTV 장면까지 지금 확보하신 걸로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사연자가 남편이 가출한 후에 혼자 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 그 자녀는 이 가출한 남편의 아이인 게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빠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인지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임의인지란 생부나 또는 생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식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또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혼인 외의자와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강제인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연의 경우에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 뭐 혼인신고를 못 해주고 애도 혼자 낳고 미혼모가 되라 이런 폭언을 하는 거 보니까 임의로 인지를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지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면 좋겠지만 남편이 지금 가출도 했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혼자 낳아서 이제 미혼모가 되라라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어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청구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부자 관계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 인지를 하면은 이제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소급해서 자녀로 인정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출산에 들어간 비용이나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이런 부분도 받고 앞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도 함께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또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구간별로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정 기준표 금액에 정확하게 꼭 들어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표를 토대로 당사자별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럴 때는 산정 기준표 책정 양육비보다 더 큰 금액으로 양육비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가요? 그 장래 양육비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제 그동안에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인지될 때까지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인지를 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로 인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이것을 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양육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장래 양육비 금액 상당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굉장히 긴 시간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 금액에 비해서 뭐 7, 80% 정도만 인정을 해주시는데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너무 적고 또 지금 청구하는 날짜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와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네. 그러게요. 그렇게라도 좀 우리 사연자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40살에 만나고 40대 후반에 만났는데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부모 사연을 보면 정말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앤 해서웨이의 I Dreamed a Dream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